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마솥입니다. 오늘은 쉬는 날입니다만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과 조언이 우리 오토바이를 판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엊그제 일입니다. 제가 계룡시에 있다가 동료 사장님의 요청을 받고 천안까지 올라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청을 받은 시간이 12시 점심시간 경이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오후 5시에 CBR 125를 천안에서 싣고 인천의 청라 지역으로 가는 오더입니다. 마침 계룡시에까지 올라왔다가 더 이상 진행할 콜이 없기 때문에 잠시 멈춘 상태에서 저에게 매우 도움될 그러한 오더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이 인천이기 때문에 복귀할 수 있는 좋은 그러한 오더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욕심이 생겨서 바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만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로 이야기해 달라고 해서 앞당겨 실을 수 있냐고 문자를 보내봤습니다. 근데 사정상 그렇게는 어렵다고 답변이 와서 결국은 5시에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12시 대략 12시 반경부터 저는 대기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오도가도 못하고 그거 하나 처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대기하였다가 4시 40분경에 천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를 만났습니다. 판매자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젊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 대견스러웠습니다. 아주 기특하더라고요. 왠지 모르게. 그래서 이제 제가 구매자하고는 아직 통화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해야 할 본분인 바이크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서류 3장도 확인하고 차대번호도 확인하고 이상 없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이제 좀 특이한 것은 그 서류의 주인이 학생 고등학교 2학년 그 남학생이 아니고 40대의 여성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모친이시냐 하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하자마자 바로 등록도 안 하고 되파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해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차대번호 사진하고 이런 거 다 사진 찍어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구매자한테 폐지증명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근데 문제는 이거를 확인한 구매자가 서류하고 이제 이 사진을 바이크 사진을 확인한 구매자가 갑자기 그 판매자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상참과 동시에 치러야 할 바이크 대금을 치르지 않고 다 주지 않고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바이크를 받아본 다음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을 하는 겁니다. 서로. 판매자는 무슨 얘기냐, 서로 이거 사전에 다 얘기가 되지 않았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원래 판매 금액에서 20만원을 깎아 주기로 한 상태에서 이제 거래하기로 하였는데 구매자는
갑자기 일부 대금만 주고 나머지는 받아서 확인한 다음에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꼬투리가 뭐냐 하면 지금 그 판매자하고 이 서류상의 주인이 다르다는 걸 가지고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근데 아셔야 할 거는 설사 다르다 할지라도 서류 3장이 문제가 없으면, 또 차대번호가 문제가 없으면 거래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이크 거래는. 제가 지금까지 운송을 해왔지만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하자를 또 이유를 잡을 그건 계제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구매자도 젊은 학생들인 것 같은데 그렇게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근데 종래는 이거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 하다가 종래는 구매자가 요구하는 게 그러면 20만 원을 더 깎아다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계산하겠다, 완불시켜 주겠다. 저는 물론 이미 다 상차해서 결박까지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참고로 이 운송차를 부른 사람은 판매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데 1시간을 끄는 겁니다. 상차한 다음에. 저는 계속 가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고요. 이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캔슬됐습니다. 거래가. 자, 이제 저는 난감해졌습니다. 12시 반부터 5시까지 대기했다가 또 다음에 만나서 6시까지 1시간을 기다렸다가 캔슬돼 버렸어요. 그래서 결박했던 오토바이를 이제 내려야 될 상황이 된 겁니다. 난감하더라고요. 그거 뭐 큰 금액 받는 것도 아니고 단지 집에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거 생각하고 온 건데, 물론 뭐 모자란 금액도 아니었습니다. 딱 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운송비는. 여러분, 이런 경우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냥 거기서 그냥 말없이 다 오토바이를 내려주고 그냥 저는 물러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저는 두 사람이 공정한 거래가 되기를 원해서 가운데 섰습니다. 여러분, 이 바이크 거래할 때는요, 예약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뭐 10%든지 뭐 단돈 1-20만 원이든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구매자는 상차하면서 바로 나머지 잔액을 완불시켜 줘야 합니다. 이게 공정한 거래입니다. 근데 사전에 이미 다 얼마에 구매하기로 조율이 됐고, 사진도 찍어서 보냈고, 서류도 다 찍어서 보내줬고, 뭐 문제된 거 다 확인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꼬투리를 잡아서 금액을 다 안 주고 일부만 준 다음에 자기 앞에 갖다 놓고 확인하고 나머지를 주겠다는 게 공정한 거래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절대로 공정한 거래가 아닙니다. 만일 바이크가 염려가 되고 의심이 될 것 같으면 자기가 직접, 그러니까 구매할 사람이 직접 와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바이크를. 그래서 문제 있는 거를 다 확인하고 실제 설명과 같은지 아닌지를 다 살핀 다음에 뭐 거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려우면 대리인을 보내시던지 아니면 저희 같은 운송업자를 대신 보내서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 이제 다 싣고 차 왔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해서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상차한 모습도 사진 찍어서 다 보내줬는데 이제 돈을 보내야 되는데 안 보내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받은 다음에 주겠다고. 여러분, 이거는
일반인들이 하는 정상적인 거래 방법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대개 센터 하시는 분들이나 딜러 분들이 쓰는 수법입니다. 예, 사실 그거 센터 하시는 분들도 이거 좋은 거래 방법이 아닙니다. 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앞에 갖다 놓고 확인한 다음에 주겠다는 건데, 그거는 후려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그런 걸 많이 목격했어요. 특히 그 딜러인 사람들, 예, 되도 안 되는 이유를 또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원래 주겠다고 한 금액에서 말도 못하게 후려치는 거를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그런 그 제스처를 취하는 겁니다. 그 청라에 있는 사람이. 저는 답답했죠. 예, 종래는 거래가 캔슬돼서 이제 바이크를 내려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릴 수밖에 없는데, 저도 손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학생이고 하지만은 저도 계룡시에서 1시간 반 걸리는, 천안까지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과 거리, 또 대기 시간,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질 때 정말 제가 돈 10만 원이라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만, 결국은 돈이 없다 그래서 4만 원만 받고, 회차비로 4만 원만 받고 그냥 내려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상당히 씁쓸하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 청라에 있는 그 젊은 학생들인지 청년들인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 사람들이 딜러인지 아니면 일반 구매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아주 욕을 해주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러한 그 수법을 쓰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 방법이 아닙니다. 예? 공정한 거래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방법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서는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판매자는 거래가 되는 줄 알고 차를 불러달라고 해서 차를 불러줬고, 예? 그 판매자는 뭔 죄입니까? 예? 그 어린 학생이.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시 여러분 바이크 거래하실 때 큰 바이크든 작은 바이크든 만약에 구매자가 판매자 보고 운송차를 섭외해서 실려 보내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상 큰 바이크들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대개 이 125cc, 뭐 250cc 이런 작은 바이크 거래하는 데서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 젊은 아이들, 젊은 친구들. 아무튼 구매자가 판매자 보고 운송차를 섭외해서 보내주십시오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반드시 계약금을 단돈 10만 원이라도 받아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송차를 부르세요. 그래서 만일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이유로든 캔슬이 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절반을, 아니면 그 금액 다를 그 들어온 기사님한테 상황에 따라서 회차비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송차 기사님들 봉사하러 나온 거 아닙니다. 가장들입니다. 돈 벌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이 급한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날 6시간 거의 대기하고요, 시간 대비 10,000원 그것도 못 받았습니다. 참 속상하더라고요. 오후 그 반나절 인건비가 그냥 다 날아간 거예요. 물론 가장 좋은 거는 구매자가 운송차를 섭외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사기를 또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송업자들은 이상하게 심리가
돈 줄 사람한테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송비도 반드시 바이크를 구매하시는 분, 받는 분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운송업자들이 받는 그 돈 주시는 분 편에 서서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도 안 당해요. 이해 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예. 그래서 반드시 구매업자가 그냥 구매하실 분이 섭외해서 운송업자들을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정상적으로 그분한테 예를 들어서 부탁도 해요. 그 운송업자한테 선생님 바쁘실 경우에 저 대신 가시면 뭐 외관도 한번 좀 봐주시고 밑에 누이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 또 바이크를 잘 하시는 기사님이면 엔진 소리도 들어봐 주시고 시운전도 하실 수 있는 분이면 시운전도 한번 해주세요. 그 많은 수고비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제가 하는 주업이 바로 그겁니다만 저는 그렇게 해서 참 여러 번 문제 있는 바이크들을 그 상태를 구매자께 전달해 드려서 문제 있는 바이크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게끔 어드바이스를 해드린 게 요 근래에도 종종 여러 번 있었고 여러 건 있었고 여태까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송을 못하게 되니까. 그러나 문제 있는 바이크 괜히 싣고 가서 속 썩는 모습 보고 스트레스 받느니 그런 바이크를 운송 안 하고 거래를 안 시키는 게 저에게는 오히려 더 속이 편합니다. 여러분, 저의 이 경험을 참조하셔서 바이크를 사시고 파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상참과 동시에 모든 바이크 대금을 입금 받으십시오. 그렇지 않고 다른 이유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나중에 주겠다 일부만 받아라 이런 거래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이크 센터든 딜러든 개인이든 간에 말입니다. 당합니다.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끌려갑니까? 그리고 운송업자는 되도록이면 구매하신 분이 꼭 선택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사기도 안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인 것입니다. 저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